네, 시작할게요. 우리 6장을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고, 운동방정식이라는 장이고, 운동방정식의 영어로 이제 매니플레이터 다이나믹스라는 챕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스태틱하고 여기서는 다이나믹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금 6장에서 우리가 처음에 조금 그 선행학습이라고 해야 될까? 그 앞에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미리 공부를 했는데, 이게 첫 번째로 회전하는 강체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는 회전하는 그 물체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회전에 대한 속도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회전하는 물체에 붙어 있는 좌표계는 같이 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물체는 회전을 못 느끼지만 우리는 그 제3의 위치에서 밖에서 그 물체의 회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어떤 점은 회전에 따라 도는 그 속도와 그 강체 내에서 느끼는 그 강체라는 그 좌표계가 같이 돌고 있는데 제가 우주선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우주정거장이 돌고 있으면 그 돌고 있는 우주정거장 안에서 사람은 어, 그 안에서 걸어가는 어떤 상황을 상정하면은 그 걸어가는 속도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돌고 있는 걸 같이 합쳐가지고 속도를 더해주니까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 속도 자체는 여기 강체에 붙어 있을 때 회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속도가 있고 가속도는 이 회전하는 속도가 변화하는 이 가속도에 의한 성분 그 다음에 이 회전함으로써 이 물체가 어, 이렇게 도는 부위가 그 다음 위치에서 이 부위가 요 V2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신 가속도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요 내용들을 우리 앞에서 그 좌표계가 상대적인 회전하는 좌표계에 여기 파란 색깔 좌표계에서 봤을 때 빨간 색깔 좌표계가 이 파란색이 돌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 그 미분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이 파란 색깔 좌표계에서 보는 미분뿐만 아니라 얘가 돌면서 발생하는 시간에 따른 이 Q라는 벡터의 변화량을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B 좌표계에 같이 돌아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우주정거장 안에서 봤을 때 움직이는 가속도라든지 이제 그 우주정거장이 움직이는 어 거에 상관없이 이 우주정거장 안에서 도는 속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요거는 이제 어 얘가 돌므로 인해서 그 좌표계가 돌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부심 가속도랑 그다음에 접선 가속도, 그다음에 코리올리 가속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냥 하나 더 추가되죠. 만약에 이 좌표계가 회전만 하는 게 아니고 병진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움직이고 있는 가속도까지 더해서 이 총 5개를 써주면 돼요. 이건 좌표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 이 빨간색은 좌표계가 회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 그다음에 이건 좌표계 안에서 봤을 때, 그 안에서 봤을 때에 발생하는 가속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음, 이제 정리를 해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음,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AP는 이게 아니고 어, AP는 이 빨간색과 이 빨간색 벡터가 BP라고 하면 BP를 이렇게 A의 좌표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 평행하고 움직이는 그 벡터는 그대로인데, 이 파란 색깔 좌표계에서 봤을 때 이 벡터를 빨간 색깔 좌표계에서 봤을 때로 각도만 바꿔주는 게 AP라고 했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건 이건 틀린 거고요. 이렇게 얘가 가리키는 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그 벡터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어 요걸 좀 확대해서 자세히 같이 볼게요. 우선 요거를 보면은 이게 이 지금 얘가 요 P라는 점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속도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BVP고요. 얘가 지금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BVP를 파란 색깔 좌표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빨간 색깔 좌표계에서 봤을 때 이 VBP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로테이션 ABR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얘가 요 벡터는 그대로 있는데 빨간 색깔 좌표계에서 이 벡터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이 VBP밖에 안 보이지만 이 파란 색깔 좌표가 이렇게 오메가 AB를 돌고 있기 때문에 파란 색깔은 모르지만 우리 빨간 색깔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어서 그게 지금 이거죠. 그래서 그 돌고 있는 거의 선속도는 이 A 오메가 B 얘가 돌고 있는 회전하는 속도,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속도랑 이 축을 기준으로 요 점까지 이 벡터가 붙어 있는 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당연히 이렇게 돌 거잖아요. 그 도는 속도가 당연히 이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이 거리겠죠. AP겠죠. 사실 이게 BP인데 이걸 AP라고 얘기한 거는 이게 AP나 BP나 제가 같은 건데 그냥 관점은 바뀐 거라고 했고 이 오메가 AB는 A 오메가 B는 A 벡터 A 프레임에서 봤을 때 이 좌표계에 대한 이 각속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다 A 프레임에서 봤을 때로 통일을 해줘야 돼요. 얘도 지금 더하기 전에 A 프레임으로 바꾸듯이 얘도 A고, 그러니까 얘도 A로 보는 거지. 자, 그래서 A 프레임에서 봐야지 얘가 도는 게 보이고, 그 도는 게 이제 A 오메가 B고, 그 A 오메가 B 크로스 프로덕트 이제 이 벡터. 근데 이 벡터를 어느 관점에서 A 프레임 관점에서 해서 AP를 크로스 프로덕트 해준다라는 거고, 회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속도 더하기 원래 이 B 좌표에서 봤을 때 속도를 두 개를 더해서 실제 A 좌표계가 봤을 때 이 점이 움직이는 속도가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미분하죠. 이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속도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얘를 미분하면은 A, B, R에 다시고 그다음에 요 B 오른쪽 거 그대로 써주고 그다음에 A, B, R 그대로 쓰고 이 두 번째 걸 미분하면 이거의 원래 가속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체인 룰을 써가지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미분하면은 각속도의 변화량이 여기 A 알파 B고요. 그다음에 요 그대로 옆에 써주고 그다음에 요 앞에 거 그대로 쓴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AP의 변화가 결국 시간에 따른 변화가 AP의 속도인 AVP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AVP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히 B 좌표계에서 봤을 때 속도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A 좌표계에서 봤을 때 B가 돌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속도인 두 개를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전개하면은 얘랑 얘가 같아서 두 개가 나오는 요 성분이 코리올리 성분이고 근데 이제 여기 갑자기 설명이 좀 잘 안 돼 있고 빨리 넘어가게 돼서 이걸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 보면 일단 각속도의 변화량을 A 알파 B라고 했었죠. 요거. 그래서 오메가가 변하는 그 오메가 회전하고 있는데 회전하는 1초에 한 바퀴 돌다가 두 바퀴 돌다 좀 빨라질 수도 있는 거 그거의 가속도를 얘기하는 게 A 알파 B고 그다음에 R 다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 어, R R 트랜스포즈를 미분하면 R 트랜스포즈는 이게 오소고나 매트릭스 때문에 얘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이거를 미분하면은 이거는 0이 됐었죠. 이거 미분하면 0이고 0 매트릭스고 근데 얘가
앞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뒤에 거 미분하면 R 트랜스포즈의 미분인데 얘가 결국 이제 이게 이거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니까 여기다 넣으면 R 닷 R 트랜스포즈는 마이너스 R 닷 R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고 결국 자기 자신을 트랜스포즈 했을 때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여 나오는 걸 우리가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 S라고 불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봤을 때 R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R 닷은 SR이겠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때 여기서의 S의 정의는 우리가 오메가라는 이 벡터를 각속도 벡터를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Z라고 했을 때 그 이거의 크로스 프로덕트 매트릭스 그래서 보통 제가 앞에서 필기할 때는 이거를 A 오메가 B의 이렇게 매트릭스의 형태 이렇게 X라고 썼었고 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게 S 이게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고 이거 곱하기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R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어 여기 A, B, R 다 있죠, 요게 지금 갑자기 이게 이걸로 바뀌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A, B, R 닷은 방금 봤던 것처럼 여기 이게 R이 도는 속도가 이거예요.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Z의 각속도 벡터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거를 표현한 이제 오메가 A, B의 크로스 프로덕트 매트릭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걸 S 밑에서는 S라고 부르는 S라는 매트릭스였죠. 여기 결국 이거랑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랑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A, B, R 이거 한 거랑 같다. 그래서 이거 S 곱하기 A, B, R인데 그걸 이제 여기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지금 A, B, R에다가 B, V, P를 곱하니까 이거는 이제 요 동그라미 친 거는 그러니까 B, V, P를 A 프레임에서 각도를 돌려가지고 만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게 음, 이 부분이 결국 S니까 SAB R이고 BVP니까 요거 두 개가 같아서 이렇게 되고 이건 그대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A 알파 B라고 하는 이 각속도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를 마찬가지로 각속도 벡터를 이게 안 써 있나? 각속도 벡터가 아니고 각가속도 벡터 이 각가속도 벡터를 어디 써 있지? 안 써 있네. 각가속도 벡터를 이제 알파 X, 알파 Y, 알파 Z에 대한 벡터라고 했을 때 이 크로스 프로덕트 매트릭스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 크로스 프로덕트 매트릭스를 여기서 H라고 불렀고 그리고 얘는 이 각가속도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형태를 그냥 H 매트릭스로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걸로 바꿨고 나머지는 이제 얘가 결국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랑 같은 건데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두 번 써도 되고 S라는 걸 두 번 써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쓰면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는 이게 각속도 B 프레임에서 봤을 때 각속도가 존재할 때는 이거는 그냥 B 프레임 안에서 봤을 때 각속도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거는 B라는 프레임이 돌기 때문에 발생하는 성분이죠. 거기에 플러스 이제 B라는 좌표계의 원점이 각속 가속도를 가질 때 요걸 여기 요거 앞에 4개 플러스
이거 하나 더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병진이 없을 때, 트랜슬레이션이 없을 때고, 요거는 트랜슬레이션이 발생할 때 이렇게 쓰면 되겠어. 음, 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앵귤러 액셀러레이션 벡터는 어, 앞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결국 지금 이거는 각속도 회전축이 A의 B 프레임에 있고 B 프레임에 또 붙어서 또 이제 C라는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어떻게 예시로 그렸냐면 이렇게 회전축이 하나 있고 이 회전축에 붙어서 이게 로우팔이랑 좀 똑같은 거죠. 로우팔이 있는데 로우팔에 회전축이 있고 그 회전축에 붙어서 또 다른 회전축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도는. 그럼 이제 얘가 오메가 1, 그다음에 얘가 오메가 2라고 했을 때 오메가 2는 이거 자체로도 돌지만 오메가 1을 따라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 경우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거고 이 C가 어떻게 도는지 이 각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단 어 일단 각속도 두 개는 그냥 더하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 1과 오메가 2는 그냥 더하면 돼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 오메 얘가 일종의 오메가 1이고 그러니까 B가 도는 거 지금 얘가 오메가 1이라고 치면 B가 도는 거 이거 오메가 2라고 치면 C가 도는 게 아까 오메가 1, 2인데 근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벡터고 벡터는 어떤 방향과 축이 있는 건데 그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좌표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었고 그럼 두 개의 벡터를 더하거나 뭔가 곱하거나 하려면 그 벡터에 대한 표현을 하는 좌표계가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얘는 지금 A 좌표계에서 봤을 때 B가 도는 거고 얘는 B 좌표계에서 봤을 때 C가 도는 거니까 이거를 A 좌표계에서 봤을 때 벡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더하면 되는데 얘가 이제 기준점이 다르면 앞에서도 우리 속도에 전파할 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다르면 두 개 맞췄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맞아야지 더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R이 A, B, R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분을 하면은 각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음, 각가속도는 원래 A 좌표계에서 봤을 때 B가 도는 거에 각가속도는 그냥 더해주면 되고 얘는 지금 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이렇게 곱해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 뒤에 거 먼저 미분해. 뒤에 거 먼저 미분하면 B 좌표계에서 봤을 때 이 각속도 B 오메가 C가 바뀌는 정도가 B 알파 C고 결국 얘가 지금 B 오메가 C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뒤엔 그대로 놓고 앞에 A, B, R을 미분하면 뭐라고 했어요? 얘는 A, 오메가 B 크로스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A, B, R이었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우리가 SR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지금 A, B, R에 다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게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그 연쇄 법칙을 쓴 거고 결국은
제가 트랜스포트 시오렘이라는 말도 했었는데 뒤에 트랜스포트 시오렘 나왔었나? 저 어딘가 적었던 것 같은데 여기 트랜스포트 시오렘은 A 좌표계에서 봤을 때 어떤 벡터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그러니까 여기서 A 좌표계가 있고 A 좌표계에서 회전하는 B 좌표계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 B 좌표계 안에서 봤을 때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그냥 B 좌표계 안에서만 보면 되니까 그냥 그거에 대한 미분 더하기 이제 B 좌표계가 돌기 때문에 발생하는 A 좌표계에서 봤을 때 B 좌표계가 돌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그 각속도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된다. 두 개를 성분을 더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얘가 지금 B 좌표계에서 봤을 때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고 이건 B 좌표계에서 원래 그 벡터에다가 B 좌표가 돌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 성분 또는 요 성분이 곱해져서 이제 두 개를 더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계속 똑같은데 지금 얘도 그러니까 A 좌표계에서 봤을 때 어떤 벡터의 변화는 B 좌표계에서만 봤을 때는 상관없어. 그냥 A 좌표계 상관없이 나랑 같이 돌고 있으니까 내가 돌던 안 돌던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A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B 좌표가 도네? 그 도는 성분을 고려해줘요.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지면 이건 B 좌표계에서 봤을 때 변화량과 원래 B 좌표계에서의 위치에다가 그 벡터에다가 이 B 좌표가 돌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해가지고 두 개 성분을 같이 고려해준다.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고 음, 이제 오늘은 이 모멘텀과 이너시아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음, 일단 이 뒤에 우리가 이너시아 매트릭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너시아라는 게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을 알아야 돼서 일단 모멘텀이 뭔지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할게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운동량이라고 하고 물체가 무거우면은 운동하고 있을 때 그 총량이 많은 거고 속도가 빠르면은 그 양이 많은 거예요. 이거에 어떤 대비되는 개념이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는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어떤 회전하거나 또는 운동하는 물체의 총 에너지고 이거는 그 스칼라 값인데 얘는 어떤 방향이 있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관성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운동량은 그냥 속도에다가 질량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그거에 우리가 오늘 필요한 거는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요. 앵귤러 모멘텀. 앵귤러 모멘텀은 이제 우리말로 가운동량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모멘트 오브 모멘텀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모멘트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모멘트 암인 회전하는 반경 곱하기 그 회전할 때 발생시킨 힘, 그 힘 부분을 크로스 프로덕트 해가지고 모멘트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앵귤러 모멘트 또는 모멘트 오브 모멘텀은 H라고 표현하고 이 회전하는 그 회전 반경 크로스 프로덕트 MVZ MVZ가 아까 운동량이죠. 그러니까 운동량인데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선 당장 중요하지 않은데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운동량을 만약에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은 n분의 이거 미분하면 v d dt니까 얘가 가속도니까 ma가 되고 얘가 결국 힘이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F 이퀄 ma고 가운동량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반경 곱하기 m 곱하기 dv dt니까 r 곱하기 ma니까 결국 얘가 모멘트가 되죠.
R 곱하기 MA가 F니까 그러면 얘가 R 곱하기 F고 얘가 모멘트. 여기 모멘트가 M이 두 번 들어가서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음, 뭐지? 벡터로 표현할게요. 이거 다 벡터고 H 벡터고 이 질량 M 벡터가 아니니까 이거 다 벡터고 이 벡터고 그럼 얘는 모멘트 모멘트는 벡터 어떤 회전하는 방향이 있고 그 회전하는 축이 있고 그걸 가지고 크게 돌고 적게 돌고 하는 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회전 반경이고 얘가 운동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준축이 있다는 거가 중요하고 기준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은 상관이 없는데 가운동량 같은 경우는 이 기준축이 중요해요. 회전하는 축.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H 우리가 만약에 HG라고 한다. 그럼 이거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하는 질량 중심으로부터 센터 오브 그래비티의 G라고 해서 이건 질량 중심으로부터 도는 거에 대한 운동량을 기술하는 거고 뭐 다른 그 회전 반경의 회전 중심을 잡으면은 그건 다른 가운동량이 돼요. 어쨌든 지금 말하는 거는 이해 못해 상관없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어떤 물체가 돌고 있을 때 이 회전할 때 그 회전의 중심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하는 질량 중심이라고 하면은 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로부터 떨어진 어떤 거리 R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를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COG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때 센터 오브 그래비티에서의 이 가운동량 HG는 이 각각의 포인트에서의 발생하는 운동량을 모두 이 모든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는 여기에 DM은 질량 분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운동량이죠. MV. 거기에 이제 회전 반경인 R을 크로스 프로덕트 하니까 얘가 가운동량이고 가운동량이 이 전체 질량에 퍼져 있을 때 이제 그 회전하는 이 회전 물체의 전체 이 강체의 총 가운동량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거를 이제 그 표현을 하면 R 크로스 프로덕트 이 질량 중심이 이동하는 그 속도 VG 플러스 어떤 그 위치하는 요 R이라는 위치에서 도는 질량 중심으로부터 도는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두 개를 이제 나누면 R 크로스 프로덕트 VG인데 이거 R을 좀 뒤에 써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두 개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VG 크로스 프로덕트 R DM 플러스 R 크로스 프로덕트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R DM 이렇게 되고 어, 이 VG는 이 질량 중심 이 COG가 움직이는 속도라서 얘가 움직이는 속도라서 얘가 얘가 움직이는 속도라서 이 VG는 이 질량 전체 분포에 의해서 적분하는 거랑 독립적이죠. 그래서 요거를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밖으로 빼면 음, VG 마이너스 크로스 프로덕트 R DM이고 플러스
옆에 걸 쓰면은 R 크로스트 오메가 크로스트 RDM이죠. 이것도 순서를 바꿔서 그래도 마이너스 붙이고 이 두 개 순서를 바꿀게요. 그러면은 R 크로스트 R 크로스 프로덕트 오메가죠.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져서 이걸 설명 안 할 건데 이 질량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다 적분하면은 얘는 이쪽으로 플러스 적분은 마이너스 적분이 되니까 만약에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좀 무거워요. 여기가 좀 무겁고 얘를 이렇게 중심에 질량 중심이 당연히 이쪽에 이렇게 있겠지. 치우쳐 오른쪽에 치우쳐 있겠죠. 여기다 질량 중심이라고 이렇게 딱 놓으면 얘가 좌우가 밸런스 쪽으로 또 오른쪽 떨어진 거리를 질량으로 적분하면은 딱 0이 되는 위치가 질량 중심의 정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0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요것만 남아요. 이거는 질량 중심의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요 오른쪽 걸 계산을 할 건데 어, 이제 R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X, Y, Z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R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지? R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매트릭스는 0 마이너스 GY 0 마이너스 X G 마이너스 Y X 0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거 뒤에 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요렇게 복사해가지고 가져오죠. 그래서 HG를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HG가 이거예요. 이거고 이 마이너스 씌운 거 이거고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어 마이너스 인테그랄 크로스 프로덕트 두 번 한 거니까 이 매트릭스 두 번 곱해주면 되겠지. 0 마이너스 GY G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X 0 0 마이너스 GY G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X 0 더하기 이 오메가는 아까 이제 오메가 벡터인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G dx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오메가도 각속도 벡터가 그 회전하는 강체에서 그냥 정해진 벡터이기 때문에 이 적분하고 무관하게 밖으로 뺄 수 있죠. 요거를 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 안에 거를 계산을 해보면 HG는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어, 마이너스 하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마이너스 G 곱하기 G Y 곱하기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 안으로 넣을게요 그냥 그러면 G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하면은 어 XY만 마이너스 XY만 남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G만 남고 그다음에 또 이거랑 얘랑 하면은 마이너스 XY만 남고 얘는 이렇게 이 노란색 요거랑 하는 거니까 G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YG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제가 그냥 쓸게요. 이거 계산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dx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치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요거 이너시아 매트릭스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얘를 이거 결국 i 그러니까 이거 접근한 거 이거 뒤에 x가 아니고 죄송해요. m이죠. 지금 m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너시아 매트릭스고 이 앞에 첫 번째 거 요거 한 게 ixx 두 번째 게 ixy 세 번째 게 ixg 그다음에 이게 대칭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칭을 쓰면 xy yyyy yg 그다음에 ixg iyg 그다음에 igg 이렇게 그래서 요 매트릭스가 한 바에 한 매트릭스고 이런 식으로 곱했을 때 얘가 HG라고 하는 이것도 벡터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곱하면은 벡터가 생기겠죠. 얘랑 얘랑 곱하면. 그래서 이걸 이너시아 매트릭스라고 하고 결국 이걸 다시 표현하면 HG 벡터는 IG라고 하는 3바이 3 매트릭스에다가 오메가라고 하는 각속도를 곱해주면 각 운동량이라는 게 나온다. 우리가 2차원에서는 이게 3x3 매트릭스가 그냥 하나의 그 이 이너시아를 우리가 뭐라 하지? 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 관성 모멘트가 2차원에서는 하나 그냥 한 값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보통 2차원에서 i dz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3차원을 다루기 때문에 i dz 하나만 남는 게 아니고 이 ig라고 하는 관성 모멘트가 3x3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 관성 모멘트 이 이너시아 매트릭스를 죄송해요. 제가 여기 틀렸네. 여기 마이너스가 있구나. 여기 마이너스 빼고 계산한 게 xy에 대한 적분을 한 게 이제 ixy가 되는 거지.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썼던 그 관계식을 이제 그대로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지금 이게 dm 이 부피에 대해서 적분할 건데 이 질량 분포에 따라 적분을 하는 거죠. ixx 뭐 ixy는 xy에 대해서 dm으로 dm은 밀도 곱하기 그 미소 부피를 하는 거고 얘는 결국 로 곱하기 dv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음, 우리가 2차원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은 2차원에서는 관성 모멘트 h가 어, h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h 미분하면 뭐라 그랬지? 모멘트가 된다 했었죠. 미분하면 i 곱하기 오메가 오메가의 변화량인 알파 오메가의 변화량인 알파고 i 알파 이렇게 되고
얘가 모멘트랑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 이퀄 ma라고 하는 식이 있고 F 이퀄 ma라는 식이 있고 모멘트 이퀄 I 알파라는 식이 있는데 이거 사실 다 벡터죠. 근데 여기서 m의 의미가 뭐냐면 질량이 클수록 주어진 힘에 대해서 이 주어진 힘에 대해서 가속도가 덜 난다는 거지. 아니면 같은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질량이 클수록 더 큰 힘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모멘트가 많이 필요하고 또는 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어떤 같은 모멘트에 대해서 각가속도가 덜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그냥 이거는 m은 그냥 이너시아고 이건 어 이너셜 매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거는 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니까 모멘트 관성 뭐라고 불렀지 아까 관성 모멘트. 그러니까 알파는 이제 빠르게 더 돌리고 싶은 건데 i가 크면은 그걸 저항하는 성분이지. 아니면 돌고 있으면은 더 이상 속도를 줄이기 어려운 아니 관성 모멘트 크면은 관성이 크면은 큰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세우기가 힘들고 정지했으면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관성 모멘트가 큰 물체가 돌고 있으면 그 돌리는 걸 멈추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가 관성 모멘트 보통 이제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질량이더라도 이제 질량이 더 넓게 분포해 있으면은 돌리기가 힘들고 관성 모멘트가 크면은 정지해 있는 어떤 물체를 돌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성 질량이라고 관성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H에 대한 미분이 I 알파가 나오는 게 우리가 2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3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HG에 대한 미분이 이 IG 저 관성 매트릭스에다가 오메가 닷을 곱한 거 플러스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IG 오메가라는 성분이 하나 더 있어. 이거 합친 게 모멘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모멘트는 이 모멘트는 이 모멘트는 가운동량의 변화를 만들어요. 지금 hg가 가운동량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동량의 변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ig는 그거에 저항하는 거지. 가운동 각속도의 변화에 저항하는 성분이죠. 각속도의 변화에 저항 성분이고 제가 이거 지금 익스텐시브 설명을 하나만 더 알고 하는데 이 IXX만 볼게요. 여기서 IXX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요 위에 있는 식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적분하면 되니까 G제곱 더하기 Y제곱에 DM을 한 거랑 같거든요. 아 이거 자리가 없네 잠시만요. 죄송한데 다음 페이지 이게 좀 이따 옮길게요.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가 어떤 축을 기준으로 요렇게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물체랑 비교해서 만약에 이렇게 퍼져 있는 같은 물체인데 이렇게 퍼져 있는 물체를 똑같은 축인 이 축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양쪽으로 퍼져 있는 게 돌리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인 이 거리를 r이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요 축이 회전축이고 지금 k축이고 k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x축이니까 i축이지. 이 오메가가 i축으로 돌고 있고 이 r 제곱이 이제 x축 기준으로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x축 기준으로는 얘가 떨어진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좀 다음 페이지로 가져갈게요. 그래서 일단 2차원에서 3차원 하면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하나만 그냥 볼게. 하나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저 물체가 IgG를 볼게요. IgG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생긴 물체가 있고 지금 여기 있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돈다고 해볼게요. 얘가 지금 Z축이에요. 그러면 여기 축을 우리가 Z, X, Y라고 할게요. X, Y. 그러면 요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2차원에서 다룰 때는 Z축으로는 대칭이야. 다 그냥 위아래로 뭔가 다 똑같고 그래서 제가 이게 만약에 어떤 평면이 이거 막 우드락을 잘랐다고 하면 일단 이 깊이 방향으로 뭐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있을 때 이 XY 방향에서 떨어진 거리가 이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 이 점이 이 점까지의 거리인 R은 R의 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겠죠. 그래서 Z축을 기준으로 이 축을 기준으로 이 물체가 어떤 점이 있을 때 이 질량이 떨어진 거리가 R 제곱이고 이거를 질량과 곱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결국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dm이 되는 거고 얘가 뭐예요? Z축 방향으로 도는 반성 모멘트. 그러니까 Z축으로 질량이 더 멀리 퍼져 있으면 지금 이 R이 이 파란색 이 실선보다 점선이 더 멀리 퍼져 있으면 R이 같은 질량이더라도 더 멀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이 클 거고 그러면 XX축으로 돌 때 더 힘들다는 거. 여기서 마찬가지로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축으로 돌 때 질량이 멀리 퍼져 있으면 돌리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거를 Z라고 했다. Z축이라고 되고 회전축이라고 해요.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회전 관성, 회전 관성이 관성 모멘트랑 저 잘못 얘기해서 회전 관성이라고 부르고 관성 모멘트는 다른 얘기. 어쨌든 회전 관성 I 크다. 그리고 이 식이 표현하는 게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식이 지금 표현하는 거. 이건 X축 기준으로 도는 거고 얘는 Z축 기준으로 돌 때 그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 값이고 그 값을 적분했을 때 값이 크다는 거는 질량이 클 수도 있지만 같은 질량이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돌리기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축으로 돌리기 어려운 거니까 만약에 내가 이 돌리는 축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오히려 반대가 되겠지. 이 실선으로 된 요 고구마가 또 돌리기 어렵고 이렇게 기울어진 건 오히려 돌리기가 쉽고 그 축으로 회전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 말은 그 회전 축으로 돌리기가 회전하기라고 말. 회전하기가 어렵다. 관성 회전 관성이 크다는 거는 결국 그 축으로 회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모멘트가 I 알파인데 그 I가 크면은 얘가 크면은 보통 이제 XY 평면에서는 Z I 지지만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I 지지에서 I가 크면은 이 회전 속도의 변화가 알파인데 그게 모멘트를 주더라도 잘 안 나오는 거지. 이 식이 표현하고 있는 게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XX, IYY, IG는 알겠는데 그럼 IXY는 뭐냐? 자, IXY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데 I 방향 토크가 J축 방향 각가속도에 미치는 관성이에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이게 I 방향 토크 또는 모멘트, 여기서 토크나 모멘트 같은 얘기인데 I가 아니고 X라고 X축 방향이 Y축 방향에 각가속도에 미치는 관성.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완전 대칭이면은 어, 요 대칭면에 대해서 적분을 만약에 해보면 만약에 xg를 적분한다고 치면은 이 위아래가 대칭이기 때문에 일단 이 g축으로 dm이 분포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높이로 밖으로 뺄 수 있고 x dm으로 뺄 수 있고 근데 얘가 지금 회전 축의 중심이 이 질량 중심이라고 지금 제가 일단 세팅을 모두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량 중심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돼. 왜냐면 질량 중심이라. 지금 IG 관점, IG가 질량 중심으로 돌 때 회전 관성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로테이셔널 모멘트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I 3 3 IG에다가 이 오메가를 곱하면 오메가가 지금 Z축으로만 돌기 때문에 IG 곱하기 00 오메가 G고 거기서 이제 XG랑 YG가 0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00 IGG 오메가 이렇게 요 세 번째 성분만 남아서 우리가 2차원에서는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차원에서는 어,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IXG라든지 IYG가 0이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성분들이 이 성분들이 0이 아니겠죠. 오메가 G에 의해서 바뀌는 이게 아니고 얘네가 0이 아닐 거고 오메가 G에 의해서 바뀌는 이 위에 성분들이 있을 거니까 결국 이걸 만약에 얘가 있다고 표현하면은 다시 쓰면은 IG 오메가가 위에 위 같은 경우 그죠? 00 오메가 G고 얘가 IX
y 주세요. y지 헷갈린다. xy구나. xy 오메가치 아 잠깐만 이거는 x지 x 마이너스 x치 오메가 치 마이너스 y지 오메가 치 너무 그다음에 ig지 오메가 g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오메가 g가 지축에 대한 지금 얘가 ig 오메가가 뭐냐면 얘가 h g죠. 그래서 hg가 뭐였냐면은 hg가 어 가군동량이고 가군동량이 z 방향에 돌고 있는 상황에서 z 방향의 가군동량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축에 가운동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칭이 아니면. 보통 대칭이면 이제 얘네들이 xg랑 yg가 0인데 대칭이 아니면 이제 다른 방향이 그 돌아가는 축에 그 돌지 않는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방향에 어, 가운동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이거를 개념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생긴 아 제가 오늘 깜빡하고 그걸 안 고쳤다. 어, 제, 잠깐 좀 이따 가지고 올게요. 음, 만약에 이렇게 니은 자로 생긴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실습하려고 실습은 아니고 뭐 보여주려고 그냥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회전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지금 한 이 정도? 이 정도의 y 지금 얘가 질량 중심이고 한 이 정도가 x가 있어. 이렇게. 왜냐면 지금 왼쪽에 다 많이 분포해 있으니까 딱 가운데가 아니고 전체 길이의 가운데는 이 정도 될 텐데 얘가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와 있는 거죠. x도 좀 아래로 치우쳐지는 거. 왜냐면 니은자의 이 질량이 많은 곳에 치우쳐져서 질량 중심이 존재할 테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y축으로 이렇게 돌려요. 상상을 해보면 지금 제 손에 잡히는 건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얘가 순수하게 이렇게 얘가 한 바퀴 돌면은 반대쪽으로 니은자가 되겠죠. 이렇게 순수하게 얘가 돌아가지 않고 상상을 해보면 우리 경험적으로 이거를 느꼈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이 축으로 돌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성분이 생긴다는 거를 느낌적으로 혹시 느껴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음, 어, 그러니까 대칭이 아닌 물체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여기서는 이거에 약간 요런 축으로 가지는 성분 방향으로 약간 요런 느낌으로 회전을 얘가 지금 만약에 대칭인 축이라면 요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성분이 생기는 거예요. 음, 니은자 물체가 뭐가 없을까? 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는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은 특히나 여기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얘가 지금 질량이 이쪽에 분포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 질량 중심으로 돌 때 약간 이렇게 돌려고 하는 성분이 생기는.
뭔지 모르겠죠. 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그림만 보면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돌리려고 해도 이 X축으로 도는 성분이 같이 섞여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계속 이 물체가 여기다 축을 꽂아가지고 여기다 축을 꽂아서 내가 돌리려고 해도 그러니까 덜덜덜덜 거릴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순수하게 이렇게 돌려고 하고 하지 않고 저항할 거니까. 그래서 막 흔들리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막 힘을 받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반대쪽으로 도는 성분의 회전 가근동량, 앵귤러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어. 이쪽으로 도면 이 도는 축에도 가근동량이 존재하지만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 X축으로도 도는 그래서 결국 합치면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그러니까 이 총 가근동량 계산하면은 이쪽 방향에 이 가근동량도 이 회전하는 오메가의 I 곱한 거니까 얘도 H도 벡터죠. 이 H 벡터가 원래 도는 이 오메가 방향과 얼라인이 되지 않고 요렇게 도는 가운동량 성분이 최종 성분이라는 거야. 그걸 유지하려는 양이 우리 운동량이라고 했잖아요. 운동 에너지처럼. 그래서 여기서 지금 Y축 방향으로 돌려도 X축으로 돌려는 성질이 생기고 X축으로 돌리려고 해도 Y축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 그 성분이 생기니까 이제 IXY랑 IYG 이게 A, Y IXY랑 IYX가 성분이 있는 거지. 이거 두 개가 서로 대칭이라서 그 두 개는 같은데 어쨌든 네. 근데 단 이제 물체가 양쪽이 대칭이고 대칭으로 돌 때는 이 성분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운동 벡터의 각속도 벡터의 방향이 회전축 방향은 당연히 회전하는 축의 기준이 각속도 벡터인데 가군동량의 벡터, 앵귤러 모멘텀의 벡터는 회전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일치하지 않는 건 아니고 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일단 이 예제를 풀기 전에 더 쉬운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면 음, 가느다란 막대를 돌린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얘가 G축이고 얘가 X축이에요. 그리고 물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단면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 물체를 지축으로 돌리려고 해요. 그러면 IG는 R 제곱의 DM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L이고 이게 길이가 L이고 그다음에 요 작은 이 부피 제가 잘 못 그렸는데 요 부피를 DX라고 하면은 이게 L이고 여기에 이 DX만큼 여기 약간 잘라낸 요 안쪽에 있는 거의 질량을 DM을 전체 L분의 M 곱하기 dx 이렇게 전체 질량을 L로 나눈 거, 그 얘가 결국 로 곱하기 dx가 되는 거죠. 이 로가 이제 단위 길이당 질량이 되는 거고 x 방향으로 접근할 거라서 요거를 쓰면은 0부터 L까지 접근할 건데 지금 요 축을 돌리는 거예요. 이 축을 돌릴 때 0부터 L까지
여기서부터 지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x겠죠, 당연히. x의 제곱, 그다음에 dm은 로 dx고. 요거를 적분하면은 3분의 로 L 세제곱이 되죠. 근데 아까 이 n분의 L이 로라고 했으니까 m은 로 L이니까 넣으면 3, 여기 로 L을 하나 빼가지고 3분의 1 ml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축으로 돌릴 때 이렇게 가느다란 막대가 있으면 이렇게 관성 모멘트가 회전 관성이 3분의 ml 제곱이고, 이거를 이제 대칭으로 돌려볼게요. 여기가 G축, X축,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가운데 있다고 해볼게요. 똑같이 G축으로 돌리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L부터 플러스 2분의 L까지 돌리게 되고, 이거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IG는 마이너스 2분의 L부터 2분의 L까지 접근할 거고, 똑같이 X제곱 로 DM을 접근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3분의 1 로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L 플러스 2분의 L까지 접근하는 거니까 3분의 1 곱하기 로 곱하기 8분의 1 L 세제곱 빼기 에다가 마이너스에 플러스 더하니까 L 세제곱, 이렇게 돼서 결국 이거는 12분의 1 로 L 세제곱이 되고, 아까 로 L을 M으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12분의 1 ML 제곱이 되죠. 그래서 아까랑 비교해 보면 아까는 3분의 1 ML 제곱이었는데 여기서는 12분의 1 ML 제곱.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4분의 1만큼 줄었죠. 미안,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데 관성 모멘트가 아니고 회전 관성. 네, 회전 관성이 4분의 1로 줄었죠. 관성 모멘트는 H, 가운동량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거고, 회전 관성, 로테이셔널 이너시아, 앵귤러 이너시아 성분이 4분의 1만큼 줄었다. 그다음에 평행축 정리라는 게 있는데, 평행축 정리는 음, 이렇게 떨어진 어떤 회전하는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의 그 질량 중심 G로부터 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IG라는 회전 관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이 축에서 O라는 이 축에서 이 질량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를 L이라고 하면은 이 O라는 점에서의 회전 관성은 G라는 점에서의 회전 관성 플러스 M L 제곱이 돼요. 그래서 IG는 질량 중심에서의 관성 모멘트가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회전 관성이고, 이거 보통 주어지고, 그다음에 ML 제곱이 어, 떨어진 거리니까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예제에다 적용을 해보면 지금 이 질량 중심에서 돌고 있는 거가 지금 두 번째 경우거든요. 여기가 결국 IG를 계산한 거고, IG가 12분의 1이야. 그래서 위에 얘를 보면 얘 1, 얘 2가 있는데 이제 얘 2에서 얘 1로 바꿔보면은 얘 2에서는 질량 중심이었고 얘 1은 질량 중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1번에서의 1번 케이스에서의 I 제로를 계산해 보면 12분의 1 ml 제곱이 질량 중심에서의 회전 관성이고 플러스
이 질량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가 m 곱하기 2분의 l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l의 제곱 더해주면 1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ml 제곱이니까 결국 얘가 12분의 3에서 12분의 4니까 약분의 3분의 1 ml 제곱이 되는 거지. 여기 질량 중심으로 또 도는 거를 이렇게 질량 중심으로 떨어진 거리로 표현하면은 계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라는 게 평행축 정리로부터 이 두 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예제 문제가 지금 우리가 풀었던 거랑 이제 같은 문제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실제 로봇팔이 돌 때 발생하는 자기 로봇팔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힘 같은 거를 고려를 해줄 거예요. 자기 팔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